도와주시오. 저놈들한테 잡히면 죽어요. 중국 단둥의 강가는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62세의 한미정은 버려진 창고 앞에서 피투성이 남자를 발견했어요. 옷은 찢겨 있었고 얼굴에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공안 차량의 불빛이 비쳤어요. 미정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신고하면 이 남자는 북송되고 그건 곧 죽음을 의미했어요. 미정은 본능적으로 남자를 창고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숨을 삼키며 불빛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데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사람답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미정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황혼의 나이에 찾아온 이 낯선 인연이 두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이 사건이 어떤 놀라운 반전을 불러올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후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따뜻한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중국 단둥의 아침은 낯설었습니다. 62세의 한미정은 창문 너머로 흐린 하늘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지만 마음속 한기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6개월 전이었어요. 아들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중국에 좀 와줄 수 있어? 사업이 커지니까 혼자 감당이 안 돼. 미정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아들이 필요하다면 어디든 갈 생각이었습니다. 7년 전 이혼하고 나서 줄곧 혼자 살았어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늘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아들의 부탁은 어쩌면 반가운 일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막상 중국에 와보니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민수는 무역 사업을 하느라 새벽부터 밤까지 바빴어요. 거래처 미팅, 통관 서류, 공장 점검까지. 미정이 도울 수 있는 일은 간단한 원가, 계산과 문서 정리 정도였습니다. 그마저도 하루에 2~3시간이면 끝났어요. 나머지 시간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인타운 근처 작은 아파트에서 미정은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어요. 중국어는 한마디도 못했고 밖에 나가도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마트에서 물건 하나 사는 것도 손짓 발짓으로 해결해야 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수가 늦은 시간에 들어왔어요.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털썩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 응. 너는? 나중에 먹을게. 오늘 거래처에서 문제가 좀 생겨서. 민수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대답했어요. 미정은 아들 옆에 앉았지만 대화는 거기서 끊어졌습니다. 민수의 시선은 계속 핸드폰 화면에 머물러 있었어요. 미정은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반찬통을 꺼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바쁘니까 그렇지. 내가 이해해야지.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아들을 돕겠다고 온 건데 정작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겠었어요. 오히려 짐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미정은 강가 산책로를 걷기 시작했어요. 아파트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거든요. 압록강 쪽으로 이어지는 산책로는 한적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도 미정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풍경일 뿐이었어요. 강물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난간에 기대어 멍하니 물을 바라봤어요. 한국에선 외롭단 생각 별로 안 했는데 미정의 입에서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여기 오니까 사람이 더 외롭구나.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어요. 미정은 외투깃을 여미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강 건너편으로 북한 땅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저 너머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겠지. 미정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한국에 있는 친구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미정아? 영수가 나야. 목소리가 반가웠습니다. 미정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중국 생활은 어때? 아들 사업 잘 되고? 응, 민수는 잘하고 있어. 바쁘긴 한데. 너는? 적응은 됐어? 미정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은 단둥의 야경이 보였어요. 낯선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글쎄, 적응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별일 아니야. 그냥 좀 심심해서. 미정은 애써 밝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영숙은 오랜 친구였습니다. 미정의 목소리에서 뭔가를 느꼈는지 조용히 물었어요. 미정아, 솔직히 말해봐. 힘들어? 미정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목이 메어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조금, 겨우 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영숙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무리하지 마. 힘들면 들어와. 아들도 이해할 거야. 응,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서 미정은 한참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닦지 않았습니다. 혼자니까 괜찮았어요. 다음 날도 미정은 강가로 나갔습니다. 산책이 유일한 낙이었어요. 걷다 보면 생각이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걷고 싶었습니다. 강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미정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공기가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이렇게 살다 보면 뭔가 달라지겠지. 미정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떠나지 않았어요. 이게 맞는 걸까? 내 인생 후반이 이렇게 흘러가도 되는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강물만 묵묵히 흘러갔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였어요. 미정은 평소보다 멀리까지 걸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발걸음을 돌리려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강가 근처 버려진 창고 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흐, 흐, 신음소리였습니다. 사람 목소리였어요. 미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도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창고 쪽으로 다가갔어요. 창고 뒤편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남자였어요. 옷이 찢겨 있었고 얼굴과 팔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어머 세상에. 미정이 다가가자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흐릿했지만 미정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도와주시오. 목소리가 너무 약해서 겨우 들렸어요. 미정은 무릎을 꿇고 남자 옆에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상처가 심각했어요. 누군가에게 맞은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병원에. 안 됩니다. 남자가 갑자기 미정의 손목을 잡았어요. 힘이 없었지만 간절했습니다. 병원 가면 신고됩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미정은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챘습니다. 단둥에 오래 머물면서 들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넘어온다는 것, 그리고 잡히면 북송되어 처형당한다는 것. 당신, 혹시? 미정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남자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북에서 왔습니다. 그때였어요. 멀리서 차량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이 고개를 돌리니
공안 차량의 불빛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서치라이트가 강가를 훑고 있었습니다. 미정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몸은 먼저 움직였습니다. 미정은 남자의 팔을 잡아 일으켰어요. 무거웠지만 있는 힘을 다해 끌어당겼습니다. 일어나요. 빨리. 남자는 비틀거리면서도 미정을 따라 움직였어요. 두 사람은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정은 남자를 구석에 눕히고 녹슨 철판 뒤에 숨겼어요. 숨소리를 죽이고 서치라이트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 같았어요. 불빛이 창고 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량이 천천히 멀어져 갔어요. 미정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고맙습니다. 남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정은 그를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자의 눈이 희미하게 빛났어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창고 밖으로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미정은 남자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남자를 그냥 버려두고 갈 수는 없었어요. 미정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강물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어둠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의 운명이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안은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 불빛을 켰어요. 희미한 빛 아래 남자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어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얼굴에는 고통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미정은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남자의 이마를 닦아줬어요. 남자가 움찔하며 신음을 흘렸습니다. 아파요? 괜찮습니다. 남자는 힘겹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손수건을 상처 위에 꾹 눌렀어요.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이러다 죽겠어요.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피가 멈추지 않을 텐데.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떨구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미정은 창고 안을 둘러봤어요. 먼지 쌓인 상자들과 녹슨 철판들 뿐이었습니다. 치료할 도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미정은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요. 내가 뭔가 가져올게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자신도 몰랐거든요. 그냥 이 사람을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움직이지 말고 있어요. 금방 올게요. 미정은 창고를 빠져나왔습니다. 밖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공안 차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빠른 걸음으로 아파트를 향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한 미정은 서둘러 구급상자를 챙겼어요. 소독약, 붕대, 거즈, 진통제. 생각나는 것들을 모두 가방에 담았습니다. 냉장고에서 생수도 꺼냈어요.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수였어요. 엄마, 나 오늘 늦을 것 같아. 저녁 먼저 먹어. 응, 알았어. 미정은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단 그 사람부터 살리자. 미정은 다시 창고로 향했어요. 어둠 속을 걷는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창고에 도착하니
남자는 그대로 있었어요. 눈을 감고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미정이 다가가자 눈을 떴어요. 왔어요. 이거 보세요. 미정은 가방에서 소독약과 붕대를 꺼냈습니다. 남자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이걸 어디서? 집에서 가져왔어요. 가만히 있어요. 내가 해줄게. 미정은 손수건에 소독약을 적셨어요. 남자의 이마 상처를 조심스럽게 닦아냈습니다. 남자가 이를 악물었어요. 아팠겠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많이 아프죠? 견딜만 합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조금 안정되어 있었어요. 미정은 거즈를 대고 붕대로 감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팔도 다쳤네요. 미정이 남자의 팔을 살폈습니다. 옷이 찢어진 곳 아래로 긴 상처가 있었어요. 깊지는 않았지만 피가 많이 났습니다. 이것도 소독할게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정은 조심스럽게 팔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미정은 생수병을 건넸어요. 마셔요. 목마르죠?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생수를 받았습니다. 벌컥벌컥 마셨어요. 목이 많이 말랐던 것 같았습니다. 병을 내려놓으며 남자가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로.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하긴요.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아닙니다. 남자가 미정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눈빛이 깊었습니다. 아무도 안 그럽니다. 여기서 탈북자 도우면 자기도 위험해지거든요. 그런데 당신은, 남자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미정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정하성입니다. 남자가 대답했어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한미정이에요.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에서요? 하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정은 짧게 설명했어요. 아들이 여기서 사업해요. 도와주러 왔다가 6개월째 있는 거예요. 하성은 한참 미정을 바라봤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한국 사람이라. 그래서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니까요. 하성의 입술이 떨렸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고 안에 침묵이 흘렀어요. 바깥에서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 후 하성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오랜만에 사람 취급을 받아봅니다. 미정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얼마나 오래 도망 다닌 거예요? 닷새요. 닷새 동안 굶은 거예요? 하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정은 가방을 뒤졌습니다. 아까 챙기지 못한 게 후회됐어요. 먹을 게 없네. 내일 가져올게요. 아닙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성이 손을 저었어요. 하지만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이 굶으면 못 써요. 내일 아침에 뭔가 가져올게요. 왜 이러세요? 하성이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위험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미정은 잠시 생각했어요. 왜일까? 자신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모른 척할 순 없잖아요. 하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정은 일어섰어요. 오늘은 여기서 자요.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요. 돌아가셔도 괜찮겠습니까? 하성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공안은 지나간 것 같으니까. 미정은 창고 입구로 걸어갔어요. 문 앞에서 멈춰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성이 벽에 기대어 앉아 미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버티세요. 내일 또 올게요. 하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빛에 감사와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정은 창고를 나왔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미정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무슨 일을 벌인 거지? 혼잣말이 나왔어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 미정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까? 숨겨주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치료도 제대로 받아야 했고 밥도 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 아들에게? 민수는 사업 때문에 바빴어요. 괜히 말했다가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미정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일단 내일 생각하자. 아파트에 도착하니 민수는 아직 안 들어와 있었어요. 미정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하성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던 모습, 떨리는 목소리로 도와달라던 말, 눈물 흘리던 눈,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요. 그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미정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62년을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탈북자를 숨겨주다니. 잡히면 자신도 위험했습니다. 중국 법으로는 탈북자를 도우면 처벌받았어요. 하지만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미정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간단했어요. 그 사람 눈을 봤으니까. 절박하고 두렵고 그러면서도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눈. 그 눈을 보고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미정은 눈을 감았어요. 내일 아침 일찍 가야지. 밥이랑 옷도 챙겨서. 잠이 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 살려야 해. 창밖으로 단둥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강 건너 북한 땅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목숨을 걸고 건너온 사람이 지금 창고에서 떨고 있었어요. 미정은 잠들기 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버텨요. 내가 도와줄게요. 그 말이 누구에게 하는 건지 몰랐어요. 하성에게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인지. 밤이 깊어갔습니다. 내일이 오면 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미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다음 날 새벽 미정은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시계를 보니 5시 반이었습니다. 잠을 설쳤어요. 밤새 하성 생각에 뒤척였거든요. 미정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방 앞을 지나가며 문틈으로 살펴봤어요. 아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늦게 들어왔나 봐요. 부엌으로 간 미정은 밥을 지었습니다. 김치찌개도 끓였어요. 2그릇을 덜어 도시락 통에 담았습니다. 옷장에서 민수의 낡은 옷도 꺼냈어요. 바지와 티셔츠, 겉옷까지 가방에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기 전 미정은 멈춰 섰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발걸음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미정은 문을 열고 나섰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거리는 한산했어요. 가끔 지나가는 트럭 소리만 들렸습니다. 미정은 빠른 걸음으로 강가를 향했어요. 창고에 도착하니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미정은 주위를 살폈어요. 사람은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창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성 씨? 작게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미정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밤새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하성 씨, 조금 더 크게 불렀어요. 그때 구석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정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핸드폰 불빛을 켜고 다가갔어요. 하성은 어젯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밤새 괜찮았어요? 네. 덕분에요. 하성이 힘겹게 미소 지었어요. 미정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밥 가져왔어요. 아직 따뜻해요. 도시락통을 꺼내 뚜껑을 열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밥과 김치찌개 냄새가 창고 안에 퍼졌어요. 하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이게, 얼른 드세요. 닷새나 굶었다며요. 미정이 숟가락을 건넸어요. 하성은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 한참 밥을 바라봤어요. 왜 안 먹어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하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따뜻한 밥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성은 숟가락으로 밥을 떴어요. 입에 넣는 순간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울면서 밥을 먹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턱 끝에서 떨어졌습니다.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앉아 하성이 밥 먹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하성은 밥을 다 먹고 나서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겨우 그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정은 가방에서 옷을 꺼냈습니다. 이것도 가져왔어요. 아들 옷인데 입을 수 있을 거예요. 하성이 옷을 받아들었어요. 깨끗한 옷을 만지며 손이 떨렸습니다. 미정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러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하성 씨는 왜 북에서 나온 거예요? 하성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하성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셨으니 알 권리가 있어요. 하성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북한 특구 공장에서 기술자로 일했습니다. 특구 공장이요? 네. 외화벌이하는 공장이었어요. 기계 설비 관리를 맡았습니다. 하성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런데 석 달 전에 이상한 걸 봤습니다. 이상한 거요? 공장 비자금이었어요. 간부들이 몰래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금액이 어마어마했어요. 하성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바보같이 그걸 신고하려 했습니다. 미정의 눈이 커졌어요. 신고를요? 네. 당에 고발하면 바로 잡아줄 거라 생각했어요. 하성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그 간부들이 보이부랑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보이부요? 북한 비밀경찰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찍히면 끝입니다. 하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신고하려던 다음 날 제 아내가 끌려갔습니다. 미정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아내가, 네, 아들도요. 하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살아서 못 나와요. 미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입술만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도 잡으러 왔는데 마침 그날 공장 출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성은 고개를 숙였어요. 비겁하게 혼자 도망쳤습니다. 가족을 두고, 아니에요. 미정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비겁한 게 아니에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던 거잖아요. 하성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요? 네. 살아서 세상에 알려야죠. 당신 가족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미정의 말에 하성은 한참 동안 미정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성은 눈물을 닦았어요.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국경까지 오는데 보름이 걸렸어요. 밤에만 이동하고 낮에는 숨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강을 건넜어요? 브로커한테 돈을 줬어요. 모아둔 돈 전부 다요. 그 사람이 배로 건네줬는데 하성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중국에 들어오자마자 공안한테 쫓기기 시작했습니다. 브로커가 신고한 것 같아요. 미정은 치가 떨렸어요. 돈을 받고 신고하다니.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도망치다가 붙잡힐 뻔했어요. 그때 다쳤습니다. 하성은 팔에 상처를 내려다봤어요.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타났어요. 하성이 미정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깊었습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 죄라면 죄예요. 미정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코끝이 시큰거렸습니다. 죄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요? 네. 사람답게 살고 싶은 건 당연한 거예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왜 죄가 돼요? 그게 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 돼요? 하성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떨었습니다. 창고 안에 침묵이 흘렀어요. 바깥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미정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생각해야 했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하성 씨. 네. 여기 계속 있을 순 없어요. 공안이 또 올 수도 있고. 알고 있습니다. 하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까지 위험해지기 전에 제가 떠나겠습니다. 어디로요? 모릅니다. 일단 여기서 벗어나야죠. 하성이 일어서려 했어요. 하지만 몸이 비틀거렸습니다. 미정이 얼른 부축했어요. 이 몸으로 어딜 가요? 앉아요. 하지만 앉으라니까요. 미정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하성은 결국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미정은 생각했어요. 방법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됐어요. 혹시 한국 가고 싶어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하성의 눈이 커졌어요. 한국이요? 네. 한국 가면 살 수 있어요. 탈북자 보호해 주거든요. 하성은 한참 동안 미정을 바라봤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한국은 꿈 같은 얘기입니다. 꿈이 아니에요. 방법이 있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어요. 내가 알아볼게요. 영사관이나 봉사단이나 분명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성의 눈에 물기가 맺혔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겁니까? 저는 당신한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미정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없어요. 미정은 하성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사람은 다 사람이에요. 그게 어느 나라 사람이든. 하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미정은 일어섰어요. 오늘 저녁에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여기 있어요. 절대 밖에 나가지 말고. 네. 하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정은 창고를 나왔습니다. 밖은 이미 밝아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강물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방법을 찾아야 해.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미정은 아파트로 돌아오며 생각했어요. 한인 봉사단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탈북자를 돕는 사람들이 있다고. 어떻게 연락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영사관. 주중 한국 영사관이 선양에 있었어요. 거기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미정은 마음을 굳혔어요. 알아보자. 뭐든 해보자. 아파트에 도착하니 민수가 일어나 있었어요.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 산책 좀 했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미정은 애써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나 바빠서 늦을 것 같아. 저녁 먼저 먹어. 응, 알았어. 민수가 나가고 나서 미정은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탈북자 지원, 한인봉사단, 영사관 연락처.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살려야 해. 그 사람을. 화면에 여러 정보가 떠올랐습니다. 미정은 하나하나 읽어나갔어요. 방법은 있었습니다. 위험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았어요. 미정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전화번호를 누르기 전 잠시 멈췄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전화를 하면 돌이킬 수 없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단둥의 하늘이 보였어요. 강 건너 북한 땅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전화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미정은 손에 땀이 났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한인봉사단 맞나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미정은 잠시 망설였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북에서 온 사람이요.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지금 어디서 전화하시는 거예요? 집이요. 단둥에 있어요. 혼자 계세요? 네. 상대방이 잠시 뜸을 들였어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전화로는 자세한 얘기 못해요. 위험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문자로 연락처 보내드릴게요. 거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통화 기록은 지우세요. 네, 알겠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정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자가 왔어요.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영호, 010, 이 번호로 연락하세요. 통화 후 문자 삭제. 미정은 번호를 저장하고 문자를 지웠어요. 통화 기록도 삭제했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정은 다시 창고로 향했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에는 저녁 도시락과 물, 그리고 담요가 들어 있었어요. 창고 앞에 도착했을 때 미정은 멈춰 섰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창고 주변에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없던 것들이었어요. 미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창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성 씨? 작게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미정은 핸드폰 불빛을 켰습니다. 하성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몸을 잔뜩 움츠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하성 씨, 괜찮아요? 미정이 다가가자 하성이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낮에 사람들이 왔습니다. 미정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요? 공안인 것 같았어요. 창고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안까지 들어오진 않았지만 하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때문에 당신까지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있었어요? 1시간쯤요. 창고 문 앞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했는데요? 하성은 고개를 저었어요. 중국어라 잘 못 알아들었어요. 하지만 탈북자라는 말은 들었습니다. 미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공안이 이 근처를 수색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여기 더 있으면 안 되겠어요. 미정이 말했어요. 하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성은 힘겹게 일어섰어요. 저 이제 떠나겠습니다. 더 패 끼치기 전에. 뭐라고요? 미정이 하성의 팔을 잡았어요. 지금 이 몸으로 어딜 가요? 밖에 공안이 돌아다니는데. 그래도 여기 있으면 당신이 위험합니다. 하성이 미정의 손을 떼어내려 했어요. 하지만 미정은 놓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가면 바로 잡혀요. 그러면 죽는 거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하성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하지만 당신까지 끌어들일 순 없어요. 이미 충분히 도와주셨습니다. 미정은 하성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눈에 힘을 주었습니다. 나한테 도움 요청한 건 당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책임질게요. 하성의 눈이 흔들렸어요. 왜 이러세요?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없다고 했잖아요. 미정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오늘 봉사단에 연락했어요. 도와줄 수 있다고 했어요. 하성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연락을요? 네. 방법이 있대요. 제3국으로 빠져나가는 루트가. 하성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포기하면 안 돼요. 미정은 하성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버텨요. 조금만 더. 하성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미정은 가방에서 담요를 꺼냈습니다. 하성의 어깨에 둘러줬어요. 일단 오늘은 여기서 버텨요. 내일 새로운 장소 알아볼게요. 하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미정은 도시락도 꺼내 건넸어요. 밥 먹어요. 힘이 있어야 움직이죠. 하성은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미정은 옆에 앉아 하성이 밥 먹는 것을 지켜봤어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미정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절대 밖에 나가지 마요. 네. 하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정은 창고를 나왔습니다. 밖은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어요. 미정은 빠른 걸음으로 아파트를 향했습니다. 골목을 지나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아파트 앞에 차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어요. 미정은 걸음을 늦췄습니다. 차 안에 사람이 있었어요. 2명이었습니다. 아파트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미정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공안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일까? 미정은 모른 척하고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집에 들어온 미정은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검은 세단이 보였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봉사단 연락처를 찾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상황이 급해요. 공안이 수색 중인 것 같아요. 빨리 연락 주세요. 보내고 나서 문자를 삭제했어요. 미정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어떡하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한미정 씨 맞으시죠? 남자 목소리였어요. 미정은 긴장했습니다. 누구세요? 김영우입니다. 봉사단에서 연락받았어요. 미정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네, 맞아요. 저예요. 상황이 급하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미정은 빠르게 설명했어요. 하성을 발견한 것부터 공안이 수색 중인 것까지. 상대방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미정이 말을 마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위험하네요. 남자가 말했어요. 지금 그분이 계신 장소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요. 알아요. 그래서 연락드린 거예요. 미정의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방법이 있나요?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촉박합니다. 남자가 말했어요. 내일 저녁까지 그분을 새로운 장소로 옮겨야 해요. 거기서 저희가 인수할게요. 새로운 장소요? 네. 제가 위치 보내드릴게요. 내일 밤 9시에 거기로 데려오세요. 미정은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남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오늘부터 조심하세요. 집 앞에 차 있다고 하셨죠? 네. 그건 감시일 가능성이 높아요. CCTV에 뭔가 찍혔을 수도 있어요. 미정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럼 어떡해요?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티내지 말고요. 내일 저녁에 움직일 때까지 버티셔야 해요. 네. 알겠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정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검은 세단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미정은 눈을 감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버텨야 해. 내일까지만. 그날 밤 미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하성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공안에게 끌려가는 모습도요.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금방 깨어났습니다. 핸드폰 알람 소리예요. 미정은 일어나서 창밖을 봤어요. 검은 세단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미정은 안도하면서도 불안했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미정은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토스트를 구웠습니다. 민수가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잘 잤어? 응. 너는? 나는 뭐 그냥. 민수가 식탁에 앉으며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미정은 아들 앞에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오늘도 바빠? 응. 저녁에 거래처 사람들이랑 회식 있어. 늦을 것 같아.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민수가 나가고 미정은 창밖을 내다봤어요. 어젯밤 검은 세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어요. 미정은 평소처럼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마트에서 라면과 빵, 생수를 샀어요. 하성에게 줄 것들이었습니다. 계산하면서 주위를 살폈어요. 수상한 사람은 없어 보였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골목 입구에서 멈췄어요. 남자 2명이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습니다. 미정을 힐끗 쳐다봤어요. 미정은 모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집에 들어온 미정은 문을 잠그고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미정은 봉사단에서 보내준 위치를 확인했어요. 도심 외곽의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창고에서 차로 20분 거리였어요. 문제는 하성을 어떻게 데려가느냐였습니다. 걸어가기엔 너무 멀었어요. 하성의 몸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생각했어요. 택시를 부를까?
하지만 위험했습니다. 기사가 신고할 수도 있었어요. 결국 미정은 결심했습니다. 민수의 차를 빌리기로요. 민수가 회식 간 사이에 차를 가져와서 쓰면 됐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창고로 향했어요. 가방에는 음식과 물, 그리고 모자와 마스크가 들어 있었습니다. 창고에 도착하니 하성은 담요를 뒤집어 쓴 채 앉아 있었어요. 미정이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어요. 미정이 말했어요. 하성이 힘겹게 일어섰습니다. 오늘 좀 어때요? 몸은? 어제보다 나아요. 덕분에. 하성이 작게 미소 지었어요. 미정은 가방에서 음식을 꺼냈습니다. 일단 이거 먹어요. 오늘 밤에 움직여야 해요. 하성의 표정이 긴장됐어요. 오늘 밤이요? 네. 봉사단에서 연락 왔어요. 9시에 새로운 장소로 가야 해요. 하성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빵을 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갈 수 있는 겁니까? 갈 수 있어요. 미정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3국으로 빠져나가는 루트가 있대요. 거기서 한국행 비행기 타면 돼요. 하성의 눈에 물기가 맺혔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국에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정은 천천히 설명했어요. 일단 합동조사센터라는 데서 신원조사를 받아요. 2~3달 정도요. 신원조사요? 네. 스파이인지 아닌지 정착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하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정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원이라는 데 가요. 거기서 3달 동안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아요. 3달이요. 네. 교육 끝나면 정착금이랑 주거 지원 받을 수 있어요. 일자리도 알선해줘요. 하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런 게 정말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미정이 하성의 손을 잡았어요. 한국은 탈북자를 보호해줘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하성은 고개를 숙인 채 울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미정이 물었어요. 하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저는 가족을 버리고 도망친 사람이에요. 하성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아내랑 아들이 끌려가는데 저 혼자 살겠다고 도망쳤어요.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성이 말을 이었습니다. 잡혀갈 때 아내가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는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하성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도망치라는 눈빛이었어요. 살라고. 하지만 저는 하성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비겁했어요. 너무 비겁했어요. 미정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한참 후에 미정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건 비겁한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비겁한 거예요. 아니에요. 미정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아내분이 왜 그런 눈빛을 보냈겠어요? 하성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당신이 살기를 바랐으니까요. 살아서 세상에 알려주기를 바랐으니까요. 하성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깨가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미정은 하성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래서 살아야 해요. 도망친 게 아니라 살아남은 거예요. 하성은 한참 동안 울었어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면서요. 미정은 옆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창고 안에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한참 후에 하성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난 게 행운입니다. 미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행운은 아니에요. 그냥 인연인 거죠.
2년이요. 네, 2년이에요. 미정이 미소 지었어요. 하성도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밖이 어두워졌습니다. 미정은 시계를 확인했어요. 7시였습니다. 준비해야 해요. 미정이 말했어요. 가방에서 모자와 마스크를 꺼냈습니다. 이거 써요. 얼굴 가려야 해요. 하성이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착용했어요. 미정은 하성을 살폈습니다. 괜찮아 보여요. 자연스러워요. 고마워요. 미정은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차 잠깐 쓸게. 급한 일 있어서. 답장이 왔어요. 응. 열쇠 현관에 있어. 미정은 창고를 나섰어요. 여기서 기다려요. 차 가지고 올게요. 네. 하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정은 빠른 걸음으로 아파트를 향했습니다. 어둠 속을 걸으며 주위를 살폈어요. 수상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서 차 열쇠를 챙겼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민수의 차는 구석에 세워져 있었어요. 미정은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 혼잣말을 하며 주차장을 빠져나왔어요. 창고 근처에 차를 세웠습니다. 미정은 창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가요. 하성이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지만 미정이 부축했어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창고를 빠져나왔어요. 미정이 하성을 차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누워 있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면 안 돼요. 하성이 몸을 낮췄어요. 미정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미정은 내비게이션을 확인하며 운전했습니다. 봉사단이 보내준 위치까지 20분 거리였어요. 도로는 한산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차들 뿐이었어요. 10분쯤 지났을 때 미정은 백미러를 봤어요. 뒤에 차가 한 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어요. 미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우연일 거야.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어요. 차선을 바꿔봤어요. 뒤에 차도 따라서 바꿨습니다. 미정의 손이 땀으로 젖었어요. 골목으로 꺾어 들어갔습니다. 뒤에 차도 따라왔어요. 쫓기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엑셀을 밟았어요. 차가 속도를 냈습니다. 뒤에 차도 빨라졌어요. 하성 씨,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하성이 물었습니다. 뒤에 차가 따라와요. 하성이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미정이 말렸습니다. 일어나지 마요. 들키면 안 돼요. 어떻게 하죠? 몰라요. 일단 달릴게요. 미정은 핸들을 꽉 잡았어요.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로 들어섰습니다. 뒤에 차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미정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봉사단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저예요. 한미정이요. 지금 쫓기고 있어요. 뭐라고요? 상대방의 목소리가 긴장됐어요. 검은 세단이 뒤에서 따라와요. 어떻게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약속 장소 바꿀게요. 제가 문자로 새 위치 보낼 테니까 거기로 가세요. 네. 그리고 절대 멈추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미정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성 씨. 네. 버텨요. 무슨 일이 있어도 버텨요. 네. 하성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미정은 엑셀을 더 세게 밟았습니다. 차가 어둠 속을 질주했어요. 뒤에 차가 경적을 울렸습니다. 멈추라는 신호였어요. 미정은 무시했어요. 오히려 더 속도를 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려서 핸들을 잡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 사람을 살려야 해. 미정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대의 차가 달리고 있었어요. 추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차가 어둠 속을 질주했습니다. 미정은 핸들을 꽉 잡았어요. 손바닥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백미러에 검은 세단의 불빛이 보였어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습니다. 봉사단에서 보낸 새로운 위치였어요. 미정은 한 손으로 핸드폰을 들어 확인했습니다. 하성 씨, 위치 바뀌었어요. 거기로 갈게요. 네. 하성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뒷좌석에 웅크린 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내비게이션에 새 주소를 입력했어요. 15분 거리였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뒤에 차가 경적을 울렸습니다. 길게 위협적으로요. 미정은 무시하고 엑셀을 더 밟았어요. 골목으로 꺾어 들어갔습니다. 좁은 길이었어요. 양쪽에 오래된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쳤어요. 뒤에 차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미정은 다시 방향을 틀었어요. 왼쪽으로 또 오른쪽으로 골목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뒤에 차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앞에서 다른 차가 나타났어요. 검은색 밴이었습니다. 골목을 가로막고 서 있었어요. 미정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차가 멈췄어요. 앞에는 밴, 뒤에는 세단.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미정은 숨이 막혔어요. 손이 떨려서 핸들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떡해요? 하성이 뒤에서 물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밴에서 남자 2명이 내렸어요.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미정의 차로 다가왔어요. 뒤에 세단에서도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3명이었어요. 5명이 차를 둘러쌌습니다. 미정은 문을 잠갔어요.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려. 중국어였어요.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내려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자가 다시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더 세게요. 내리라고 했잖아. 미정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봉사단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잡혔어요. 골목에 갇혔어요. 도와주세요. 위치 보내요. 빨리. 상대방이 급하게 말했어요. 미정은 현재 위치를 공유했습니다. 잠깐만 버텨요. 사람 보낼게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미정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바깥에서 남자가 뭔가를 들어 올렸어요. 쇠파이프였습니다. 창문을 향해 휘둘렀어요. 쾅! 유리에 금이 갔습니다. 미정은 비명을 질렀어요. 하성 씨, 괜찮아요. 버텨요. 하성이 뒷좌석에서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쾅! 또 한 번 쇠파이프가 내려쳤어요. 유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파편이 미정의 얼굴을 스쳤어요. 남자가 손을 뻗어 문을 열려 했습니다. 미정은 있는 힘을 다해 저항했어요. 나요. 놓으라고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힘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가 미정의 팔을 잡았어요. 내려. 싫어요. 미정은 핸들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억지로 끌어냈어요. 미정은 아스팔트 위에 넘어졌습니다. 으악! 무릎이 쓸리며 피가 났어요. 미정은 고통을 참으며 일어서려 했습니다. 뒤에서 다른 남자가 차 뒷문을 열었어요. 하성을 끌어냈습니다.
여기 있네. 남자가 하성의 얼굴을 확인하며 말했어요. 맞아. 이 자식이야. 하성은 저항했어요. 하지만 몸이 약해서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남자 2명이 하성의 팔을 붙잡았어요. 놔주세요. 미정이 소리쳤습니다. 하성에게 달려가려 했어요. 하지만 다른 남자가 미정을 막았습니다. 가만히 있어. 남자가 미정을 밀쳤어요. 미정은 다시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하성이 소리쳤어요. 이 사람은 상관없어요. 나만 데려가요. 닥쳐. 남자가 하성의 뺨을 때렸습니다. 하성의 고개가 휙 돌아갔어요. 미정은 눈물이 났어요. 무력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골목 끝에서 불빛이 비쳤습니다. 차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남자들이 돌아봤습니다. 하얀색 벤이었어요. 급정거하며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남자들이 뛰어내렸어요. 4명이었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비켜. 한국어였습니다. 미정의 귀에 익은 말이었어요. 봉사단이었습니다. 남자들이 공안 쪽으로 달려갔어요. 혼란이 시작됐습니다. 밀고 당기는 소리, 고함 소리,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미정은 바닥에서 일어났어요. 누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미정 씨죠? 빨리요. 젊은 남자였어요. 미정의 팔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하성 씨는요? 저기요. 남자가 가리킨 곳에서 다른 봉사단원이 하성을 부축하고 있었어요. 공안 남자들은 밀려나 있었습니다. 빨리 타요. 봉사단원이 미정을 벤 쪽으로 이끌었어요. 미정은 달렸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하성도 벤에 올라탔습니다. 미정이 뒤따라 탔어요. 출발해요. 운전석에서 누군가 소리쳤어요. 벤이 급출발했습니다. 뒤에서 공안들이 소리쳤어요. 차에 타려 했지만 봉사단원 1명이 막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요? 미정이 물었어요. 봉사단원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다른 차로 빠져요. 벤이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큰 길로 들어섰어요. 속도를 높였습니다. 미정은 숨을 헐떡이며 창밖을 봤어요. 뒤에서 쫓아오는 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성 씨. 미정이 돌아봤어요. 하성은 좌석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하성이 힘겹게 대답했어요. 뺨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하성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살았어요. 우리 살았어요.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안도와 공포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벤 안에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달린 후 봉사단원이 말했어요. 이제 국경 쪽으로 갑니다. 제3국으로 넘어갈 거예요. 제3국이요? 네. 거기서 비행기 타면 한국 갈 수 있어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성을 돌아봤습니다. 들었어요? 한국 갈 수 있대요. 하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정말이에요. 하성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미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 덕분이 아니에요. 당신이 버텼으니까요. 2 사람은 손을 잡은 채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도로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새벽녘에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봉사단원이 서류를 처리했어요. 미정과 하성은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긴장되네요. 하성이 말했어요.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잠시 후 봉사단원이 돌아왔어요.
통과해요. 가시죠. 벤이 국경을 넘었습니다. 제3국 땅에 들어섰어요. 미정은 뒤를 돌아봤어요. 중국 땅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성 씨, 네, 이제 괜찮아요. 살았어요. 하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살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로 살았습니다. 미정은 하성의 손을 꽉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벤이 제3국의 도로를 달렸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손을 잡은 채로요.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어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미정은 하성의 옆에서 걸었어요. 둘 다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밝았습니다. 하성이 멈춰 섰어요. 공항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여기가 한국입니까?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이에요. 하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밟아봐도 되겠습니까? 뭐요? 이 땅을요. 미정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성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대리석이었어요. 한국 땅입니다. 하성이 중얼거렸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드디어 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하지만 하성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었어요. 소리 없이 오래도록. 미정은 옆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한참 후에 하성이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미정을 바라봤어요. 보기 흉했죠? 아니에요. 미정이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한 거예요. 두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왔어요. 밖에는 봉사단 관계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하성 씨 맞으시죠? 네. 지금부터 합동조사센터로 가시게 됩니다. 저희가 안내해 드릴게요. 합동조사센터라는 말에 하성의 표정이 긴장됐어요. 미정이 하성의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조사받는 거예요. 나쁜 데 아니에요. 하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에는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정은 봉사단 관계자에게 물었어요. 저도 같이 가도 되나요? 보호자 자격으로 동행은 가능해요. 하지만 조사 중에는 면회가 제한됩니다. 얼마나요? 2, 3개월 정도요. 신원 확인이 끝나면 면회할 수 있어요. 미정은 하성을 바라봤어요. 하성이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기다려주세요. 기다릴게요. 미정이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꼭 기다릴게요. 하성의 눈에 물기가 맺혔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검은색 승합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하성이 차에 올라타기 전 미정을 돌아봤습니다. 미정 씨, 네.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젠가 다시 만나겠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꼭 다시 만나요. 차 문이 닫혔습니다. 승합차가 천천히 출발했어요. 미정은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돌아섰어요.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국의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미정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기다리자.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 2주일 후 미정은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아들 민수가 중국에서 급히 돌아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갑자기 한국 간다고 해서 깜짝 놀랐잖아.
민수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미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미정은 천천히 설명했어요. 하성을 만난 것부터 탈출한 것까지. 민수는 듣다가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엄마,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아? 알아. 그런데 왜 그랬어? 미정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람이니까. 뭐? 사람이 죽어가는데 외면할 수 없었어. 민수는 한참 동안 미정을 바라봤어요. 그러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정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미안해. 아니, 민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하긴 뭘. 대단한 거야. 엄마가. 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민수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무사해서 다행이야. 정말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정은 합동조사센터에 면회 신청을 했어요. 하지만 아직 조사 중이라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기다렸어요. 매일 하성 생각을 했습니다. 잘 있을까? 밥은 먹고 있을까? 힘들지는 않을까? 2달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면회 허가가 났어요. 미정은 센터로 향했습니다. 면회실은 작고 깨끗했어요. 유리창 너머로 하성이 보였습니다. 미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하성도 미정을 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정 씨, 하성이 유리창 앞으로 다가왔어요. 얼굴이 많이 나아져 있었습니다. 상처도 아물었고 볼에 살도 올랐어요. 미정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하성도 들었어요. 잘 있었어요? 네. 덕분에. 하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은요? 괜찮아요? 네. 저도 괜찮아요. 미정은 웃었어요. 눈물이 났지만 웃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하성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도요. 미정이 대답했어요. 2 사람은 유리창 너머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여기 생활은 어때요? 괜찮아요. 사람들이 잘 대해줘요. 하성이 말했어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조사받는 게. 하지만 다들 친절하더라고요. 다행이에요. 밥도 3끼 다 나오고 따뜻한 데서 자고. 북에서는 상상도 못했어요. 하성의 눈에 물기가 맺혔어요. 꿈 같아요. 아직도 꿈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미정이 말했어요. 하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당신이 만들어준 현실이에요. 제가 뭐려. 다 당신 덕분이에요. 하성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당신 아니었으면 저 죽었어요. 그 창고에서.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경비원이 알려줬어요. 미정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네. 힘내요. 당신도요. 2 사람은 손을 흔들었어요. 유리창 너머로요. 미정은 센터를 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기다리자. 조금만 더. 혼잣말을 했어요. 3개월 후 하성은 조사를 마치고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미정에게 연락이 왔어요. 하나원이요? 네. 거기서 3달 동안 교육받아요.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이에요. 미정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조사가 잘 끝난 거였습니다. 면회 가도 되나요? 네. 하나원은 면회가 가능해요. 미정은 하나원으로 향했습니다. 하나원은 경기도 안성에 있었어요. 깨끗하고 넓은 시설이었습니다. 정원에 나무들이 심어져 있었어요. 하성이 면회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들어서자 얼굴이 환해졌어요. 왔어요? 네. 왔어요.
미정이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유리창이 없었어요. 처음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여기는 어때요? 좋아요. 하성이 미소 지었어요. 한글도 배우고 컴퓨터도 배우고 운전면허도 딸 수 있대요. 잘 됐네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다들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거든요. 북에서 온 사람들. 하성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근데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저만 힘들었던 게 아니구나.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성이 말을 이었습니다. 가족 잃은 사람도 있고, 감옥 갔다 온 사람도 있고, 다들 사연이 있어요. 그렇겠죠. 근데요. 하성이 미정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저한테는 당신이 있잖아요. 미정의 심장이 뛰었어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하성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여기 사람들 중에 밖에서 기다려주는 사람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근데 저는 있거든요.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진짜로. 하성이 미정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미정은 손을 잡은 채 말했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뭐가요? 저도 외로웠거든요. 중국에서. 근데 하성 씨 만나고 나서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누군가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요. 그게 저한테도 힘이 됐어요. 하성은 한참 동안 미정을 바라봤어요.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우리 참 이상한 인연이에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미정이 고개를 저었어요. 운명인 거죠. 운명이요. 네. 미정이 미소 지었어요. 하성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요.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어요.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미정이 일어섰어요. 또 올게요. 네. 기다릴게요. 힘내요.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알아요. 하성이 미소 지었어요. 당신 덕분에 버틸 수 있어요. 미정은 하나원을 나왔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습니다. 석 달만 더 기다리면 돼. 미정은 혼잣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어. 미정은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성과 나는 어떤 사이가 될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사람 곁에 있고 싶다. 그 마음만은 분명했어요. 미정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었어요. 미정은 그 시간 동안 한결같이 하성을 기다렸습니다. 하나원 교육이 끝난 후 하성은 경기도의 작은 임대 아파트에 정착했어요. 정부에서 지원해준 주거였습니다. 좁았지만 깨끗했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미정은 하성의 새 집에 처음 방문하던 날을 기억해요. 여기에요. 하성이 문을 열며 말했어요. 미정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원룸이었어요.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작은 부엌. 그게 전부였습니다. 좁죠? 하성이 쑥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좋아요. 미정은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밖으로 작은 공원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여기서 새 출발하는 거예요. 네. 하성이 미정 옆에 섰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무서워요? 미정이 물었어요. 하성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조금요. 다 낯설어서.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미정이 하성의 손을 잡았어요. 하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있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성은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원에서 배운 것들이 도움이 됐어요. 컴퓨터 자격증도 땄고 운전면허도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이력서를 넣어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면접을 봐도 탈락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미정이 하성의 집에 갔어요. 하성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미정이 물었어요. 하성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오늘도 떨어졌어요. 면접이요? 네. 세 번째예요. 하성의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어요. 탈북자라고 하면 다들 표정이 달라져요. 괜히 말했나 싶어요. 미정은 하성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하성이 말했어요. 여기서도 저는 다른 사람인가 봐요. 아니에요. 미정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성이 미정을 바라봤어요. 눈에 지침이 보였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요? 필요한 만큼이요. 미정이 하성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기다릴게요. 까치요. 하성의 눈에 물기가 맺혔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예요? 이제는 안 물어봐도 되잖아요. 미정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성도 힘없이 웃었습니다. 그러네요. 이제는 알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그로부터 2달 후 하성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작은 금속 가공 공장이었어요. 면접도 없이 바로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하성이 미정에게 전화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정 씨, 저 취직됐어요. 정말요? 네. 내일부터 출근이에요. 미정은 눈물이 났어요. 기뻐서요. 잘 됐어요. 정말 잘 됐어요. 다 당신 덕분이에요. 제가 뭐려? 포기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말 덕분에 버텼어요. 하성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고마워요. 진짜로. 하성은 공장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돌아왔어요. 힘들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하성이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미정 씨, 저녁 같이 먹어요. 하성이 전화로 말했어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월급 받았어요. 제가 살게요. 미정은 웃었어요. 알았어요. 어디로 갈까요? 제가 아는 데가 있어요. 거기로 가요. 하성이 데려간 곳은 작은 한식당이었어요. 허름했지만 정겨웠습니다. 두 사람은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뭐 먹을까요? 하성이 메뉴판을 넘기며 물었어요. 미정이 대답했습니다. 아무거나 좋아요. 된장찌개 어때요? 여기 맛있대요. 좋아요. 주문을 하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하성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요. 뭐예요? 열어보세요. 미정이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정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뭐예요? 첫 월급이에요. 당신한테 드리고 싶었어요. 저한테요? 네. 하성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당신 아니었으면 저 이 돈 못 벌었어요. 아니, 살아있지도 못했어요. 미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못 받아요. 하성 씨 돈이에요. 받아주세요. 하성이 미정의 손을 잡았어요. 이게 제 마음이에요. 거절하면 서운해요. 미정은 한참 동안 하성을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성이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고맙죠. 된장찌개가 나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퍼졌어요. 맛있겠다. 미정이 말했어요. 하성이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오늘은 제가 내는 거니까. 두 사람은 맛있게 밥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식사였습니다. 식사 후 두 사람은 걸었어요. 근처에 강이 있었습니다. 산책로가 있었어요. 여기 좋네요. 미정이 말했어요. 하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둥에서도 강가 걸었잖아요. 네. 거기서 처음 만났죠. 미정은 그날을 떠올렸어요.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던 하성, 떨리는 목소리로 도와달라던 그 말. 그때는 몰랐어요. 미정이 말했어요. 뭐요? 이렇게 될 줄. 하성이 미정을 바라봤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냥 살고 싶었어요. 그때는. 지금은요? 하성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살아서 다행이에요. 왜요? 당신을 만났으니까. 미정의 심장이 뛰었어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강가에 멈춰 섰어요. 물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물 위에 비쳤어요. 미정 씨. 네. 하성이 미정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하성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덕에 제가 다시 사람이 됐습니다.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북에서 도망칠 때 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살아남으려는 짐승이었어요. 하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근데 당신이 저를 사람으로 대해줬어요. 밥 챙겨주고 상처 치료해주고 도망칠 때도 끝까지 함께 해줬어요. 미정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다시 살고 싶어졌어요. 사람답게. 하성이 미정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 저야말로요.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외로웠어요.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성 씨 만나고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황혼의 나이에도. 미정은 웃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하성이 미정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조용히 물었습니다. 미정 씨. 네. 남은 날들 같이 걸어줄 수 있어요? 미정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예요. 하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 당신이랑 같이 걷고 싶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산책하고, 힘들 때 서로 기대고. 하성은 미정의 두 손을 꽉 잡았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당신이랑. 미정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요? 당신 같은 사람이요. 하성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세상에 당신 같은 사람 없어요. 저한테는. 미정은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기쁨과 감동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네.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네. 같이 걸어요. 하성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요. 저야말로요. 두 사람은 강가에서 손을 잡았어요. 노을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걸어요. 미정이 말했어요. 하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걸어요. 두 사람은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을 꽉 잡은 채로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어요. 미정은 하성을 바라봤어요. 하성도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웃었어요. 행복했습니다.
정말로요. 황혼의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었어요. 늦었지만 온전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강물 위에 길게 늘어졌어요. 나란히 함께. 미정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괜찮아요. 하성이 대답했어요. 네. 이제 괜찮아요. 강물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걸었어요.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어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은 늦게 와도 온전히 찾아온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노을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